낭만적인 해외여행지에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름다운 순간으로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까맣게 그을린 손으로 껌을 팔거나 꽃다발을 들고 선다거나 혹은 구걸하는 아이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국은 어떻게 가난을 벗어났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가난하고 어려웠을 텐데 왜 한국은 다른 세상이 되었을까? 정말로 한국인이 유독 똑똑해서 그럴까? 아니면 그냥 운이 엄청 좋았던 걸까? 역사 시간에 배운 기적의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정확히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애매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도 아니고 한민족의 우월함만도 아닙니다. 역사는 정책 선택의 축적이었고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근현대사를 거슬러가며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 남부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단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서방 경제학자들은 남한의 산업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3개월 내 기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특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을 공표했습니다. 농민의 80%가 소작농이었던 봉건적 토지 구조를 깨뜨렸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 격한 반발이 있었고 지주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는 자산 소유에 기반해야 한다는 신념을 관철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국민의 80%가 토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생겨났습니다. 소비시장, 즉 내수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를 팔아서라도 자녀를 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기술 강국이 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만약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국민 대다수인 소작농들은 조선인민군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1960년대입니다.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였으며 세계은행은 여전히 한국의 산업화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하나의 큰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자원을 중화학공업에 집중했으며 포스코를 건설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일본의 기술을 수입하고 독일 기술진을 영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인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씨앗도 이때 심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실리콘 도핑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반도체 주식회사를 삼성반도체에 이관했습니다. 극복해야 할 도전은 극심한 외환 부족이었습니다. 제조업을 하려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외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술도 없었습니다. 광부들을 수출하고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수출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것은 도박이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2000년대입니다. 신성장동력 정책이 시작됩니다.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등 기술 기반 제조업에 집중 투자했고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LG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지만 이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 2차 전지 세계 최강, 바이오에서 세계 수준, 방산 조선 원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이것은 70년의 축적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한미동맹은 K방산이 신뢰받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수십 년 전 포항제철과 중화학공업으로 바닥을 다져온 제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오늘날 자동차와 조선업,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불과 67달러였던 국민소득은 32,000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입니다. 인류 경제사에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 정권의 반시장적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언론의 부추김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보 실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 특권 입법이 경직성을 높여 그 여파로 고용 유연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공공부채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2%였습니다. 현재는 46%입니다. 우리 보수는 단기 지지율보다 장기 국가 발전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보수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내일도 계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